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시산표에 대해서 이제 볼 차례죠. 예.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분계라는 걸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전기란 걸 한다 그랬죠. 전기라면 계정 원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계정 원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집어넣고 나면 그 계정에 따른 잔액들이 나오죠. 얘네들이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시산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그 다음에 결산분계라는 걸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죠. 이 재무제표는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재무제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시산표를 이제 만드는 과정, 시산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시산표 보니까 분계장에 기입된 모든 거래가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있는 잔액들을 싹 모아놓은 게 이제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시산표는 한번 작성을 해봐야지 그게 이제 어떻게 생긴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항들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래를 한번 분계를 해보고 총계정 원장을 한번 전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도 한번 마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표 또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성을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어떤 사항들이 나왔냐,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분계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주식을, 200만 원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수취했다. 그러면, 2월 1일과 관련된 사항들. 여기 차변 이제 대변이에요. 그러면 현금을 이제 수취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은 이제 자본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4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분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월 2일 날 냉장고, 정수기 등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냉장고를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냉장고,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비품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가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용지, 장부 등 뭐 쪼개서 54,000원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3월 3일. 현금 일단 빠져나가겠죠? 얼마가 빠져나가냐면 54,000원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구입하는 시점에 그 작은 이제 그 뭐죠? 우리가 이제 쓰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모품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B에서 54,000원. 얘네들은 이제 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비용. 얘는 자산이에요. 비품은 자산이고 자산이고 저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금액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딱 들어오는 시점에 다 써버렸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 날 한양기업으로부터 상품 96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96만 원만큼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한양기업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 날 보니까
나라에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돼요. 여기서는 원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출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매출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빨간 걸로 쓸게요. 그래서 매출 해가지고 얼마냐면 지금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뭐 현금으로 지금 매출했나요? 지금 현금으로 매출했죠. 그러면 현금 2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원가는 일반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기말에 이제 그 분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에 대한 분계, 기중에 매출이 일어나면 그것만 분계를 하고 이제 일단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9일 날 6월 9일 날 보면 경기상점으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상품이 일단 들어오겠죠. 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11일 날 충전 삼정으로부터 상품을 72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하게 되면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매출이 얼마냐면 72만 원.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금이 아니라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월 1일에 분계가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충주상점으로부터 상품 1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에 4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을 했대요. 그러면 매입을 했으니까 일단 8월 10일 날 일단 들어오는 건 뭐냐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뭐 상품이 얼마짜리가 들어오냐면 120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할 때 외상으로 매입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준 것도 있죠. 그러면 현금 4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40만 원이 일단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매입금 8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월 10일까지의 분계 사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14일 날 수원상점에 상품을 114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중에서 34만 원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외상하고 현금이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9월 14일 날 일단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액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냐면 114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중에서 34만 원 현금을 받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현금이 34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매출금 나머지 34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이게 34만 원 빼면 외상 매출금이 8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날 사무실 임차료로 15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10월 20일 날 임차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일단 빠져나가겠죠. 현금 얼마 빠져나가냐면 15만 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임차료는 이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15만 원 이렇게 빠져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11월 23일 날 충청 3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이제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아까 이제 충청으로부터 외상을 매출한 게 7월 12일 날 어디 갔지? 여기. 이게 이제 충청한테 이제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매출한 거죠. 그거 이제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받았냐? 70만 원 받았네요, 지금. 그럼 여기 있던 매출액, 그 외상 매출금이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회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빠져나갔겠죠. 그러면서 현금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 날 사무실 전기료 46,000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25일 날 (45,000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죠. 전기료라는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경기상점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얼마 빠져나갔냐면 100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상 매입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아까 이제 경기상점에서 사온 외상 매입금을 보니까 6월 9일 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6월 9일 시점에 여기 이 외상 매입금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이제 빠져나갔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사무실 전화요금 36,000원 현금 지급했다. 현금이 일단 빠져나가겠죠. 예, 얼마 빠진 36,000원. 전화비로 썼으니까 이것도 이제 비용이겠죠. 그래서 뭐 전화비, 뭐 기타의 경비는 어쨌든 간에 그 경비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정 과목은 알아볼 수 있도록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정리 결과 기말 실사를 해봤는데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46만 원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상품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기말에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상품이 들어온 걸 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냐면 96만 원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20만 원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없네요. 그러면 상품이 일단 들어온 걸 보니까 96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합계가 얼마가 될까요? 220에서 96을 하니까 얼마예요? 316만 원이 될까요? 자, 요게 이제 됐는데 여기서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46만 원 남아있대요. 그러면 아, 45만 원이네요. 여기 남아있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는 뭐냐면 팔린 거죠. 예, 그러면 316만 원만큼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5만 원만큼이 팔렸대요. 그러면 그만큼이 뭐냐면 매출 원가로 이제 기록되는 금액이더라. 그래서 매출 원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71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71만 원. 이게 이제 뭐냐면 원가로 기록될 금액이에요, 얘가. 그래서 기말에 이게 상품 들어온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물건이 팔릴 때 지금 매출이 이렇게 2번 일어났죠? 아, 3번 일어났네. 저렇게 매출이 3번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기말 시점에 가서 창고에 들어가 봐가지고 요번에 구입한 거 기록은 돼 있으니까 구입한 거 그걸 보니까 316만 원만큼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45만 원 남아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매출 원가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품 계정으로 보면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즉 재고자산 계정 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이라는 계정을 이제 써보면 여기 이제 상품으로 쓸게요. 어차피 이름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상품을 보면 상품과 관련된 사항들만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96만 원,
그 다음에 상품 100만원, 그 다음에 상품 120만원. 보면 다 차변에 이렇게 써있죠? 그럼 쟤네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 날 한 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6월 9일 날 한 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 날 한 번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96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0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20만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이제 상품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가 남아있냐면 지금 45만원 남아있대요. 그럼 기말에 이제 45만원이 이렇게 남아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계정의 차변 합계하고 계정의 대변 합계하고 똑같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차변은 들어온 거를 얘기한 거고 대변은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빠져나갔든지 아니면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남으면 이제 그게 기말재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빠져나가면 걔를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 271만원. 그래서 이 재고자산 계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설립을 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어요. 기초재고는 전께 팔다 남은 게 넘어오는 걸 이제 기초재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차변 쪽에는 기초재고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빠져나가고 남은 거,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재고 계정에 대한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 재고에 대해서 일단 봤어요. 얘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현금 계정도 있고, 자본금 계정도 있고, 비품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있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료도 있고, 그죠? 전화비도 있고. 자, 저 계정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정들을 하나씩 만들면 각각의 모든 계정들이 다 나오겠죠? 그 계정들을 다 합한 건 이제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니까, 계정들을 한번 볼게요. 뒤에 이제. 현금 계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전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금 계정이 이렇게 나와요. 자, 현금을 하나씩 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2월 1일 날 보니까 현금이 200만 원만큼 들어왔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현금이 20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 현금 5만 원 4천 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4월 4일 날 96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 2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8월 12일 날 현금 40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현금 34만 원 들어오고, 10월 20일 날 그 다음에 15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 7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4만 5천 원 빠져나가고, 100만 원 빠져나가고, 3만 6천 원 빠져나가고. 그 사항들이 밑에 있는 여기 이제 답에 보면 전기와 관련된 사항들 있죠. 거기에 보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처음에 얼마 2월 1일 날 20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 20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로 9월 14일 날 얼마 들어왔냐면 34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1월 23일 날 7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일단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게 뭐냐? 2월 2일부터 또 이제 빠져나갔죠. 그래서 비품 사느라고 20만 원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며칠이냐면 3월 3일. 이때 5만 4천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96만 원, 40만 원, 6만 원, 4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그 다음에 4만 6천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3만 6천 원, 그 다음에 219만 4천 원. 자, 이 219만 4천 원은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가는 금액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말 상품과 유사하게 기말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합계하고 여기에 합계의 차이가 예. 그래서
이 전체 합계, 요걸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기말 현금 요만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금은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은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다. 이게 이제 잔액이 되는 거죠, 잔액. 얘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것을 빼면 나머지 잔액이 남을 테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계정들을 몇 개를 만드냐? 우리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계정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수기로 하는 건 아니고 저렇게 이제 분계라는 걸 하게 되면 저 계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코드로 쟤네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수기로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제 분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 분계만 제대로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하면 걔네들이 이제 각각의 계정에 맞는 현금 계정 또는 재고 계정, 상품 계정 또는 자본금 계정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분계만 제대로 되면 분계장이라는 건 이 계정별 원장, 초계정 원장은 싹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쭉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외상매입금, 자본금, 상품 매출, 그 다음에 광열비, 뭐 통신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정들이 다 이제 나오겠죠. 이게 총계정 일정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합계가 들어오고 나간 것,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오고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들어오고 나간 것, 거기에 따른 그 차이, 그 잔액을 이제 한 곳에다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보면, 밑에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먼저 볼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중간에 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요. 먼저 현금을 이렇게 볼게요. 현금. 자, 현금을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는 합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잔액을 써요. 잔액. 자, 현금 계정만 잠깐 보면 밑에 현금 계정에 합계가 차변 합계가 얼마냐면 504만 원. 그 다음에 대변 합계가 얼마냐면 284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잔액이 어디서 발생하냐? 큰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여기가 잔액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 그 차이만큼 219만 4천 원.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합계 잔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나간 것의 합계와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의 합계,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현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니까 뭐냐면 자산 쪽에 요만큼 잔액이 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죠. 그럼 상품도 마찬가지. 들어오고 나간 것하고 잔액. 그럼 계정 원장에서 보면 계정별 총계정 원장에서 보면 전기를 했을 때 잔액이 이제 여기 남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에 표시되냐? 수정전 시산표 상에 가면 여기 이제 자산이면 이쪽에 표시가 되고 부채면은 여기에 이제 잔액이 남게 돼요. 걔는 어디에 되냐면 여기에 이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과목은 여기서 잔액이 남고 부채 과목은 여기서 잔액이 남게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품을 볼까요? 상품을 보니까 세 번째 316만 원만큼 합계가 이렇게 됐고 상품을 볼게요. 316만 원만큼 합계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 보니까 271만 원만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더 크냐면 여기가 더 크죠.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잔액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45만 원만큼 여기 남더라. 그래서 합계도 써주고 잔액도 써준다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예. 그러면 잔액 시산표는 어떤 거냐? 잔액 시산표는 합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잔액만 남는 거, 잔액만 표시해 놓은 걸 잔액 시산표. 그러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는 이렇게 합계와 잔액을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합계 시산표는 잔액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잔액을 안 쓰게 되면 합계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합계 시산표. 우리가 이제 부채로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부채 같은 경우 여기다 이제 외상매입금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저기 이제 우리가 분기한 내용 중에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어디 있냐면 요거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있네, 외상매입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들어온 거 있고.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부채 쪽에 6월 9일 날 얼마냐면 100만 원만큼 이렇게 생겼어요. 외상매입금이. 그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80만 원만큼 이렇게 생겼어. 일단 이게 외상매입금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가니까 11월 10일이 아니에요. 12월 28일이네요. 12월 28일 날 가니까 외상매입금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이렇게 10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잔액을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잔액이 큰가? 여기가 훨씬 크죠? 여기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외상매입금은 기말이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같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 외상매입금에서 보면 얘는 이제 부채를 보니까 이쪽에서 부채가 발생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부채를 회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요만큼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 남더라.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보면 매입금 대변 쪽이 얼마냐면 18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쪽에 이 기말은 빼고요. 요거 기중에 있었던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차변 쪽에 얼마냐면 100만 원. 자, 그래서 남는 게 이제 80만 원 남죠. 그게 이제 어디? 여기서는 여기가 크니까 8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래서 자산은 이쪽에서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부채는 이쪽에서 잔액이 남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처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감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까지만 일단 만들어 보고, 마감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사항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한 계정 잔액,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